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이왕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 변화와 경제 안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와 안보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경제 안보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비입니다. 즉,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위기로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하게 교란되었습니다. 재작년부터 반도체가 부족해 자동차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1월 요소수가 없어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경유 자동차가 멈출 뻔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국의 우위를 확보하는 공격입니다. 부국 강병을 위해 강대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신흥기술을 육성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첨단 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5G, 우주, 항공 등을 먼저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목표와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 안보 전략은 국가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한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군사 동맹국과 우호적인 국가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1대1로 구상과 쌍순환 전략을 도입하였습니다.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를 신설하고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를 유치하였습니다. 유럽연합도 미국 및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유럽 반도체법을 입안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 이후 우리 정부는 생필품과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을 육성하기 위해 K반도체, K배터리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경제 규모를 볼 때 두 국가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2021년 국내 총 생산은 세계 12위로 세계 경제의 1.8%, 우크라이나는 56위로 0.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요 원자재를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원유에서는 세계 3위, 가스에서는 세계 2위 생산국입니다. 소비보다는 생산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를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밀, 옥수수, 해바라기 씨유 등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21.5% 수준입니다. 전쟁의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서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하자마자 미국과 유럽연합은 수차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외 직접 제품 규칙을 통한 수출 통제, 러시아산 원유, 가스, 석탄의 수입 금지, 러시아 주요 은행의 국제은행 간 결제 시스템 거래 중단, 러시아의 최애국 대우 지위 박탈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많은 서방 기업들도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애플, 나이키 등은 수출 중단, 맥도널드, 스타벅스는 영업 중지, BP, 쉘, 엑슨모빌은 투자 철수, 보잉, 인텔은 현지 생산 중단 등입니다. 이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일으킨 것은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 중단이었습니다.
이 조치로 공급 물량이 줄면서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피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유럽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역내 천연가스 소비의 약 40%, 원유 소비의 약 2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EU의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천연가스 수출량을 줄인 후 상황은 더 악화되어 왔습니다. 미국도 석유와 가스 가격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50년 만에 9%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유럽도 유사한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 부채가 많은 국가들은 외환 위기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관광객의 감소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 스리랑카는 지난 4월 국가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밀을 많이 수입하는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식량 가격의 상승으로 기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스리랑카와 같이 국가 부채를 갚지 못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과 EU는 전쟁 직후부터 러시아에 다양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런 유례없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아직까지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제재는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까요? 먼저 러시아 정부는 전쟁 전 경제 제재에 잘 대비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점령 이후 제재를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외환 보유고를 확충하고 금융 결제망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러시아의 재정과 수출의 40% 이상의 비중을 가진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러시아는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제재에 참여한 비우후 국가에 취한 제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석유 및 가스 대금을 달러화나 유로화가 아니라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와 중국의 암묵적 지원입니다. 이 두 국가는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재로 인해 수출할 수 없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2014년과 달리 심각한 공경에 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의 교역과 투자는 많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2014년 이후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 경제가 위축되어 경제 교류가 축소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 전체 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 즉 수출 1.5%, 수입 2.8%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입 품목은 나프타, 원유, 유연탄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품목별 수입 비중은 각각 6.4%, 6.7%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주요 원유 수입국은 사우디, 미국, 쿠웨이트, 주요 천연가스 수입국은 카타르, 호주, 미국, 오만, 말레이시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반도체, 석유, 화학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는 팔라듐, 크립톤, 크세논, 네온, 우크라이나로부터는 크립톤, 네온, 크세논을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 중 대러 직접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입니다.
자동차, 전자, 식료품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인 영향도 없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주요 원자재 공급 체질과 석유, 가스,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그것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상승하여 내수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면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 무역 적자가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환율이 불안정해지고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 현상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경제적 충격은 전쟁이 언제 끝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포기한다면 정전 또는 종전 협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할 것입니다. 전쟁 때문에 급등했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더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EU 국가들도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석유화학 산업이 붕괴되고 겨울철 난방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과 EU의 인플레이션이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으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경기가 침체할 수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반전 여론이 강화될 경우 미국과 EU의 우크라이나 원조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위기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대부채가 많은 국가들에서 자본 도피와 환율 불안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스리랑카와 같이 국가 부도를 선언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면 세계적 차원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 않으면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계속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 평화가 다시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통우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